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의 임무와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다.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검찰 개혁을 지속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 안정에도 노력해야겠습니다. 징계 판정과 징계 사유에 대해서 논하기보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을 탄압하고 있다. 일부 언론, 야당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에게 자유롭게 수사할 권한을, 자유를 준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만큼 수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검찰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1년 동안 과연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휘 통제하는 데 충실해 왔는지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의 의미는 단순히 징계 사유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징계뿐만이 아니라 지난 1년의 검찰총장의 임무와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다. 검찰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만약에 검찰 내부에서 우리 윤석열 총장 관련된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제 식구 감싸기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이번 감찰 관련된 사건들 이런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만약에 검찰 스스로 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이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앞세우면서도 검찰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았습니다. 검찰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반드시 환골 탈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도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입니다. 공수처는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로 부패 없는 권력,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들은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 사유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국민들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로 등극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징계위원님들, 하나같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깊이와 재척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누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권력에 차출돼서 억지 징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문과 역사에 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로스쿨 교수님들, 무슨 낯으로 제자들에게 정의를 말하고 적법 절차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앞장서서 알아서 할 공수처장감을 이미 물색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국민들 앞에 권력의 공수처 사유화 과정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권력의 끝없는 폭거와 광기에 분노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조금 더 늦추지 말고 엄하게 수사에 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갖다가 윤석열 총장이 가장 성실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가서 오늘날 윤석열 총장이 어려움을 겪게 된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못 만나게 생각하면은 임명구 원장이 대통령으로서 그 총장을 불러서 이제 당신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그렇게 구차한 방법을 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2개월 정지 판결을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바로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은 지금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맞대고서 소송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하는 이런 점을 좀 대통령께서는 냉정한 판단으로다가 봐줬으면 하는 것이 난 솔직하게 참 대통령을 위해서도 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